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달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2분기도 이제 다음 달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도 이제 2분기가 이제 셀트리온에 있어갖고 굉장히 커다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셀트리온이 올해 목표한 4.5조에서 5조 원을 쉽게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약간 뭐랄까 지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우리 어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 예를 들어 뭐 조선, 원전, 뭐 이런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쪽들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지지리도 안 올라갔던 그런 이제 또 한 달이었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5월 말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변화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 한 주 동안에는 그동안에 그쪽으로만 갔던 이런 수급들이 이제 골고루 좀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를테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 그죠? 어, 그동안 이제 또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2차 전지 쪽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오늘 대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반도체도 조금씩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D램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부분들도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지주사, 요것도 당분간은 이 지주사가 핫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의 어떤 코스피 2000 정책에 있어갖고 상법 개정안의 최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주사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들.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사들 있잖아요. 증권사들도 우리가 조금씩은 이제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도 물론 이제 투자를 하지만 다양한 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놓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주주 환원 확대, 지금 주주 환원에 있어갖고 가장 열심히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셀트리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좀 작긴 하지만 0.04. 그래도 이게 어떤 회사든 이렇게 무상증자를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주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도 이제 조금씩은 부양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약간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선방하는 이런 모습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지수가 안 갈 때 셀트리온이 올라가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좋겠고, 일단 15만 원대랑 뭐 16만 원대 굉장히 싼 구간에 있었고, 여기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대주주들 매수세도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셀트리온 하여튼 보겠고, 일단 그 지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갈 길이 멀고,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트렌드를 뛰어넘고 나서 리테스트 받고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직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 다음 주까지도 뭐 리테스트가 나와줄 수는 물론 있겠지만
리테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2670포인트는 어떻게 봤을 때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구간 5일선 지지 라인 때 여기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이제 기회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2670포인트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하여튼 저항받았고 저항받았고, 근데 이번에 여기를 또 뚫어냈다는 거죠.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향후 지지 라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조금씩 그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서 우상향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이제 61선 돌파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런 수급을 봤을 때도 시장 종합, 자, 외국인들이 오늘 비록 뭐 6천억을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딱히 기관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매수 매도 하면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수급을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종의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자금의 어떤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조금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선물 매도도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지수는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에 왔습니다. 단기적인 저항 라인에 왔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가 최근 들어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도 역시 자금의 흐름들이 이제 들어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역헤드 숄더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 있는 반등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지금 8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부진했던 거 2차 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 수급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뭐 코스닥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지수는 한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오늘 뭐 신한증권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것이다. 목표가 30만 원. 빠른 보험 재정 절약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도입 필수.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뭐 좀 다양한 뭐 그 내용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빠른 보험 재정 전략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도입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자, FDA 쪽에 이제 미온했던 바이오시밀러 지원 정책 영향을 받아 70개 바이오시밀러만 승인한 상황인데, 반면 유럽 EMA 같은 경우는 116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을 했다. 엄연구원은 미국의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밀러 사업 규제 완화로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미국 규제 완화로 단가 경쟁력이 우수한 셀트리온과 같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표현할 것이다. 별로 내용은 없습니다. 볼 건 없겠고. 자, 그리고 조금 각 잡고 좀 리포트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다 고만고만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 SC 유럽 점유율이 22%, 4년 만에 5배. 4년 만에 5배라는 것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4%였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램시마 SC 점유율이 22%, 4년 만에 5배 정도 성장을 거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램시마랑 램시마 SC 합친 게 지금 현재 그 유럽 점유율이 71%에 이제 달한다라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 아주 그냥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만에 지금 21% 정도 이제 급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증권사들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 굉장히 안 좋게 봤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22만 원대로 이제 하향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사실 증권사들 자체가 너무 좀 컨센서스를 높게 잡은 이유도 사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 실적이랑 이런 추정치를 보게 되면 괴리율이 이렇게 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뭔가 이제 추정에 이제 실패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럽의 이런 어떤 이 강력한 이런 점유율 사실 이 리포트 작성 시점과는 꽤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원가율 또한 여기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는 있었지만 47% 원가율이 47%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이런 높은 점유율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런 원가율 개선 이런 것들이 충분히 2분기 때는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2분기 때는 조금 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1분기 때는 이 유럽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선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매출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부터 아마도 이런 71%에 달하는 유럽의 어떤 점유율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가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2분기 때 그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유럽의 어떤 성공 모델이 미국의 이런 진펜트라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2분기 실적이 정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여기에 의하면 10억 원이니까 아직 1조가 안 돼요. 지금 9,620억 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여기서 8,740억 원. 제약 케미컬이 뭐 760억,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뭐 4조를 할까 말까. 지금 얘네들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3조 8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7천억 정도는 이 지금 나머지 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죠. 매 분기마다 적어도 한 그 2천억 정도는 플러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출로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분기 때는 한 추정치보다 한 1조 한 1천억 원, 3분기 때는 1조 한 3천억 원, 그리고 4분기 때는 뭐 1조 한 4천억 원, 뭐 요 정도만 되어도 지금 서정진 회장이 목표하고 있는 이 5조에 거의 이제 근접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런 이제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이 조금씩 실적에 기여를 해줘야 돼요. 이제 스테키마도 이제 출시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고 베그젤마 역시도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냐. 아싸리 그냥 2분기 때 한 1조 한 3천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점유율이 압도적인 점유율이 아마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런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2분기 때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루트로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그래도 흐름이 이제 나온 것은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추세로 하방이 강했지만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다시 돌파 시도했지만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15만 원대에서 바닥을 잘 잡고 다시 한번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겠죠.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21선 안착이 나왔고 지금 현재 여기가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매도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라가줘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겠죠. 일단 오늘 이제 신한증권 뭐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수급 개선세가 나와줘야 된다. 일단은 패시브 자금도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이쪽에서도 조금씩 가세를 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이제 보험 사모펀드 쪽에서 순매수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다음 주에는 쇼커버링이 절실합니다. 절실해. 여기를 뚫어내야 되거든요. 여기를 일단 넘어서줘야지 여기를 적어도 이 추세를 안착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주봉상으로 121선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그것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커다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추세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18만 뭐 8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가 주요 이제 돌파 라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이 공매도의 어떤 흐름들 대차는 조금씩 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여전히 좀 일정 부분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하는 꼴을 이제 못 보는 이런 이제 외국계 공매도들이 뭐 쳤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자 공매도 또 종합 세트들 메릴린치, 시티그룹, JP모건, 모간서울 와. 신한증권까지 멋지네요. 어쨌든 요놈들이 이제 지금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조만간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셀트리온에 있어서도 6월 달부터는 좀 긍정적인 이런 심리 그런 긍정적인 이런 매수 심리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리는 0.25 인하했죠. 0.2 인하했고 미국 금리 역시도 이제는 뭐 못해도 이제 9월 달 안에는 뭐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은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6월 금리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향후 좀 매크로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다음 달에는 그래도 지금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한번 볼까요? 요번 달 월봉 형성이 됐으니까 요번 달 쉽지 않았죠. 요번 달 월봉 월봉이 지금 신저점은 이탈을 했지만 다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고 종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6만 원대를 회복해 줬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좀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셀트리온이 무겁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기점이 바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게 바로 이제 7월인데 과연 이제 6월 달에 얼마나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어떤 셀트리온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인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아요. 맞고 지금 과대 낙폭 구간인 거는 맞는 거고 사실. 여기서도 바닥권을 잘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SM 경제연구소. 자, 지금 무료 이제 체험방입니다. 무료 체험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해당 그 텔레그램 링크 여기 제가 이제 영상 설명에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셔 갖고 한번 무료 체험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지 않으면 그냥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이제 글들도 요런 식으로 제가 좀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좀 참고해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베이트 요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